사람 마음을 가지고 노는 인간을 두고 요물이라고 하잖아요. 아님 귀신에 홀렸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60 넘게 살면서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나보고 요물의 괴물 같은 인간들도 봤지만 제 며느리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며느리는 아주 요물 중에 상요물, 괴물 중에 왕괴물, 여시 중에 불여시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에요. 둘 다 장가 갔고 며느리 둘 다 저에게 잘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불여시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좀 해야겠네요. 저는 올해 60대 중반을 넘긴 등산을 좋아하는 튼튼하고 강한 소녀입니다. 60 넘은 아줌마가 무슨 소녀 타령이냐고요?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해서 이 나이에도 웬만한 산은 척척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체력이 소녀네, 천하장사는 아니지만 소녀장사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을 씨름장사 출신이셨고 어머니도 당시의 어머니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체격도 좋으셨고 체력도 뛰어나셨거든요.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저도 어릴 적부터 힘이 좀 남달랐어요. 그렇다고 외형이 우락부락하진 않은데 웬만한 남자애들보다 힘도 세고 통뼈라 파워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엔 육상선수로 잠시 활동하기도 했고요. 구기 종목에선 제가 맹활약을 해서 시단위 대회에서도 소소하게 메달도 좀 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체육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서 매주 등산 다니고 틈날 때마다 운동을 즐겨 해서 그런지 이 나이에도 젊은이들보다 더 빨리 등산도 하고 웬만한 무거운 짐도 척척 들어올릴 정도라서 소녀 장사라고 불리죠. 환갑이 지났지만 그 흔한 감기도 잘 안 걸린답니다. 이렇게 제가 활동량이 좋아서 그런지 저는 집에 가만히 있질 못해요. 늘 돌아다녀야 하죠. 그래서 지금 낮에는 자원봉사도 다니고 밤에는 자율방범대원으로 동네 돌아다니면서 우범지대 순찰도 돕고 동네 아는 애들이 불량한 일을 하고 있으면 조곤조곤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합니다. 물론 무서울 때도 있죠.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근데 할머니가 다정한 말로 타이르듯이 이야기하면 성질내기보단 지들도 슬슬 피해줍니다. 아직까진 동방예의지국이긴 하더군요. 하여튼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돌아다녀서 그런지 하루가 늘 짧습니다. 퇴직 후에 만날 TV 보고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고스톱 치는 남편보다 제가 더 바쁘고 인맥도 더 넓어졌어요. 사실 남편이 마냥 노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공과대학 교수로 오래 기간 재직하다가 친구들 중에 기업 사장들도 있고 아직까지 현업에서 콧방귀를 뀌는 친구들도 있는 터라 그런 데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용돈벌이는 합니다. 근데 제 눈에는 그냥 마냥 백수로만 보여요. 정해진 일 없이 하루 공탕 치다가 일 있을 때만 때 빼고 강내는 모습이 저는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저처럼 매일매일 움직이지도 않으니 불성사나워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 자랑이 너무 많아져서 부끄럽습니다만 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둘째 며느리랑 나중에 생길 일 때문에 미리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어쨌든 저는 열심히 제 일을 하며 살면서도 아내로서 삶도 열심히 살았어요. 아들 둘 낳아서 장가 보내고 아내로서 내조도 잘했다고 자부하고요. 그런데 제 인생에 태클이 들어왔어요. 바로 며느리들 때문이죠. 그래도 첫째 며느리만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첫째 며느리는 좀 먹청이 크고 약간 허풍이 좀 있어도 씩씩하고 싹싹한 며느리였죠. 그리고 첫째라 그런지 저도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적잖은 무게 잡느라 친해지긴 힘들었어요. 게다가 처음엔 첫째에 대한 선입견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 첫째가 학력도 좀 딸리고 소위 말하는 날라리 기질이 좀 있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나이 땐 좀 딴따라 일을 하는 친구들을 안축해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이야 연예인이 최고의 직장이고 수입도 좋다곤 하지만 그쪽 방면 일을 한 아이들은 왠지 좀 조신하지 못할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첫째 며느리가 방송 쪽에서
코디인가? 그런 일을 하던 친구였어요. 물론 그런 일을 하는 친구가 다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왠지 잘 놀 것 같고 그냥 좀 정숙하지 못할 거란 나쁜 시각을 갖고 있어서 첫째 며느리에게 정을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둘째는 첫째랑 좀 많이 달랐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자기 주장은 강했고 대신 엄청 착하고 조곤조곤했습니다. 거기다가 학벌이 좀 높아서인지 무슨 말만 하면 어렵게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는 게 흠이라면 흠이었죠. 대신 늘 어른들을 공경하는 게 매력이었어요. 말수가 적어서 그런지 먼저 다가가긴 힘들었지만 첫째 때 너무 못해줘서 제가 먼저 다가가니까 둘째는 저에게도 엄청 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둘째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 집안일의 중요한 부분도 상의하게 됐죠. 무엇보다 첫째랑 차이가 생긴 이유는 첫째는 부산에 살고 있었고 둘째는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으니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몸이 가까우니까 마음도 금방 열리더라고요. 게다가 운동 좋아하는 분은 알겠지만 같이 움직이는 둘째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지 가끔 만나는데 허풍심한 첫째 며느리는 조금 정이 덜 가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사실 둘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 나이 어린 형님과 나이 많은 동서가 된 거죠. 그래서인지 첫째는 형님이긴 하지만 약간 철없고 말 많고 허풍이 센데 둘째는 강단이 있지만 좀 의젓한 면도 있었어요. 그래도 첫째와 둘째는 사이좋게 잘 지냈고 다들 문제없이 잘 보냈습니다. 가끔 첫째네와 둘째네 가족끼리 여행도 간다고 들은 터라 형제간에 우애 깊게 잘 지내고 며느리들끼린 서열관계 잘 지키며 지내는 줄 알았죠. 근데 하루는 첫째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번에 아버님 칠순 식사를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솔직히 남편 칠순은 가볍게 뷔페 식당에서 하기로 한 터라 첫째 며느리랑 둘째랑 알아서 나머지는 준비하라고 했어요. 솔직히 이 나이에 남편 칠순까지 제가 일일이 챙기는 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첫째가 둘째랑 이야기해서 알아서 한다더니 갑자기 칠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들이 알아서 한다며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니요, 둘째가 알아서 한다고 했거든요. 저야 부산인데 서울 식당을 잘 알지도 못하니까 둘째한테 맡기고 돈만 보내기로 했는데 지금껏 아무 소식이 없으니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이러는 겁니다. 칠순 생일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식당을 잡네 안 잡았네로 이야기 나누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물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둘째가 울더니 어머니, 좀 억울해요. 형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서울에 아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친구라면서 저한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니 억울하네요. 이러는 겁니다. 거참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더라고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게 분명한데 바로 코앞으로 남편의 칠순이 다가온 터라 따지지는 못했죠.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요. 그래서 잘잘못을 따질 시간에 얼른 일처리부터 해야 직성이 풀리는지라 빨리 식당부터 예약하자고 했죠. 어차피 수십 명 모일 것도 아니고 가까운 지인하고 친척 몇 명 가족들 모일 거라 많아야 20명 안쪽인지라 그 정도 인원이 들어갈 식당을 찾으라고 첫째와 둘째에게 이야기를 해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첫째에겐 전화를 걸어서 너가 서울에 아는 지인 식당 있다면서 거긴 예약이 안 된 거니? 라고 물었더니 첫째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어머니, 저도 억울하네요. 제가 서울에도 지인 식당이 있긴 하지만 워낙 오래전에 알고 지낸 터라 연락해도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쩜 그걸 앞뒤 자르고 말을 하네요. 동서가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겁니다. 또 그 말을 들으니 이해는 되더라고요.
첫째가 좀 말도 많고 허풍이 있다 보니 앞뒤 자르고 들으면 진짜로 서울에 있는 유명 식당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구나 오해할 수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건 들은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평소에 뻥이 심한 첫째의 언행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일단은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시점에 누가 잘했네 못했네 따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부랴부랴 식당 잡고 대충 선물을 뭐 할 건지 정해서 칠순 맞은 남편 생일상 제대로 챙겨주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첫째랑 둘째 사이가 살짝 틀어진 듯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첫째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어머니, 혹시 저희 친정아버지랑 시아버지랑 이번에 골프 치기로 하신 거 약속 취소된 거예요? 아님 시아버지가 어디 아프신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사실 첫째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남편이랑 동문관계였거든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고요. 그래서 남편은 첫째네 시댁하고는 굉장히 좀 가까웠어요. 간혹 만나서 스크린 골프도 치고 술도 한잔 하더군요. 첫 번째 사돈댁은 경기도 쪽에 살아서 자주 왔다 갔다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남편이랑 첫째 사돈 어른이랑 골프 약속이 있는데 취소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시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어머니, 지금 저희 아빠가 화가 엄청 나셨어요. 저번에 어머니가 약속 잡았다고 하시는데 이걸 시아버지한테 말씀을 안 전해주시면 어떡해요? 저희 아버지 딴에는 칠순잔치 축하 겸 골프 한 게임 치시면서 축하주 한 잔 사주신다고 계속 이날만 기다리셨다는데 너무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건 또 뭔 헛소리인가 싶었죠. 그래서 내가 언제 골프 약속을 잡아줘? 난 니네 아버지한테 전화 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그 골프 약속을 왜 나한테 전화를 해? 우리 남편한테 해야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화를 내니까 첫째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아버지 말씀으론 시아버지가 전화가 안 돼서 어머니한테 전화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날째 골프 치는 거 전해준다고 오케이 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약속 잡아서 지금 골프장 왔는데 안 오셔서 당황스럽다고 하시네요. 저희 아버지가 골프장 예약금까지 다 걸어놓고 돈도 지불하셨는데 지금 시아버지는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급히 연락드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골프를 치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런 전화를 받았더라면 더욱더 기억에 남을 텐데 저에겐 전혀 골프의 꼴째도 들은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죠. 사실 요즘 아는 지인들하고 뒤늦게 무슨 멘토 강연인가 뭔가 그런 거 한답시고 뒤늦게 술 마시고 다니는 터라 요새 늦잠을 많이 자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깨워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남편은 골프 약속 잡은 적이 없다면서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거 참 어찌된 일인지 그래서 첫째가 또 허풍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확인했죠. 하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허풍이란 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더 있는 것처럼 부풀려 말하는 게 허풍이잖아요. 첫째 며느리는 허풍기가 있긴 했어도 거짓말을 하는 며느리는 아닌데 이번 건은 누가 봐도 골프 약속이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제대로 제니 여부를 따져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돈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남편한테 골프 약속을 전달하겠다고 말한 게 맞나요?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돈이 약간 어버버버 하더니 그게 사실은 사돈이 전화를 안 받아서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둘째 며느리가 받으면서 전달해 준다고 하길래 그냥 안사돈이라고 말한 건데 이렇게 와전이 됐네요. 어쨌든 둘째 며느리가 골프 약속 시간이랑 장소를 다 전달해 준다고 틀림없이 이야기했거든요. 안사돈은 뭐 들은 거 없으세요? 그 말을 들으니 대충 상황이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화로 온 걸 둘째가 마침 전화를 대신 받아서 골프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이걸 안 해주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된 둘째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 물었죠. 너 그 말을 왜 전달을 안 했니? 그것 때문에 네 시아버지랑 첫째 사돈이랑 사이가 틀어졌잖니. 어머니 오해세요.
제가 왜 중간에서 전달을 안 했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형님한테 전달해 드렸거든요. 이건 또 뭔 소리인가 하더군요. 둘째 며느리 말은 그 전화가 온 것이 지난 칠순잔치 끝나고 나서 다음 날인가 였다는 겁니다. 그때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전화가 온 게 맞고, 둘째가 저 대신 제 핸드폰으로 받아서 약속 시간과 날짜를 전달받은 것도 맞고,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전화려 했는데 시아버지가 그때 마침 자리에 안 계셔서 어차피 첫째 며느리 친정아빠의 일이니까 첫째 며느리에게 전해주면서 형님, 이런 연락이 왔었는데 직접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면 어때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점이 가경이더군요. 아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저번에 칠순 잔치집 잡는 것부터 이번 골프 약속 전달하는 일까지 첫째나 둘째 중에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정말 제가 중간에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첫째에게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도 억울하다면서 둘째, 그것이 저 어리다고 지금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 자체가 없어요. 어머니, 저는 너무 억울해요. 아니, 제 입장에서 무슨 이득을 보자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제 아버지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거짓말을 했으면 둘째가 있겠죠. 이러면서 펑펑 우는데 정말이지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첫째 말이 맞는 듯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평소 첫째가 허풍기가 있으니 그것도 믿을 수 없어 그 둘 사이를 조율하느라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니네 둘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확 잘라버릴 테지만 제가 성격이 좀 그런 편이 아니라서 제 손으로 해결하기 위해 둘 다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집 근처 카페에서 삼자 대면을 했습니다. 첫째는 둘째를 보자마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쥐잡아 먹을 듯이 퍼붓더군요.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나이 어리다고 늘 무시하더니 이제는 거짓말하는 년으로 만드네요. 나한테 그런 말 언제 했어요? 골프 이야기 언제 했냐고요? 형님,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말씀드렸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 어이가 없네. 아니, 나한테 말한 척도 없으면서 지금 사람 하나 바보로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빠 일인데 설마 까먹고 전달 안 했을까봐? 지금 나한테 칼 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칠순잔치 집도 내 말대로 안 해주고, 그전에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지금 사람 깔보는 거예요? 첫째가 다다다다 쏟아 부으니까 둘째가 길을 못 펴고 쭈그리고 있는데 영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시비비는 가려야 집안 분위기가 사는 거니까 일단 그대로 놔두고 제가 한마디 했죠. 어쨌든 둘 다 오해한 거라 생각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시엔 너네 둘 다 제대로 각오해라. 그리고 첫째는 나이 많은 동서를 챙기고 둘째는 나이 어리지만 깍듯이 모셔. 이런 일 안 생기길 바란다.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첫째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대는데 솔직히 그 모습이 보기 좋진 않았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둘째처럼 좀 고분고분하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듭니다. 첫째처럼 막 악다구니 쓰고 좀 성질머리 없는 스타일은 정이 좀 안 가긴 했어요. 거기다가 소위 놀았던 성격이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정리하고 어쨌든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덮으려고 했죠. 누군가 거짓말을 하지만 이걸 밝혀낼 방법은 없고 그냥 누군가 한 명이 착각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괜히 시시비비 가렸다가 서로 의만 상하고 관계만 틀어지니까 그렇게 모른 척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참 인생은 늘 후회의 연속인가 봅니다. 그때 확실히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게 되네요. 사건은 그때 삼자대면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터졌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게 둘째 며느리가 하루는 집에 찾아와서 엉엉 또 우는 거예요. 도대체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니 세상에나
둘째 아들 놈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너무 뜬금없더군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를 자식 감싸고 도는 팔불출 엄마라고 오해하실 텐데요. 하지만 저희 둘째는 정말 순둥이에 공부밖에 모르던 아이였습니다. 말 나온 김에 첫째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째 아들은 학교 다닐 때 좀 놀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춤에 미쳐서 나이트클럽도 많이 다니고 전국 댄스대회 나간답시고 며칠 동안 가출도 하며 속을 좀 긁었던 아이였어요. 그러면서 방송국 코디하던 첫째를 만나서 데리고 왔으니 제가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만 반면 둘째는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고 오직 말만 잘 듣던 아이라서 그동안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순둥이였거든요. 남자애들 키우다 보면 학창시절 친구들이랑 쌈박질도 하고 이것저것 크고 작은 사고도 많이 치잖아요. 저희 둘째는 맹세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게다가 대학 졸업 후 바로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만 하느라 연애도 둘째가 거의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최근엔 컴퓨터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버튼 누르면 막 컬러가 바뀌는 기술을 개발한답시고 여기저기 바삐 뛰어다니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늘 믿음을 주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솔직히 첫째가 바람을 폈다고 하면 당장 이놈의 자식 하면서 며느리 편을 들어주었겠지만 둘째가 바람을 폈다고 하니 머릿속에는 물음표만 떠올랐습니다. 물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솔직히 덜 아픈 손가락은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고를 치면 첫째가 쳤지 적어도 둘째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둘째 며느리가 와서 울고불고 둘째 아들놈이 바람핀다고 하니까 머릿속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았고 그 바람피는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죠. 대충 이야기가 동네에 좀 규모가 있는 헤어숍이 있는데 거기 원장과 바람이 난 것 같다는 겁니다. 둘째 며느리 말로는 자기도 몇 번이나 둘이 다정하게 차 마시고 술 마시는 것도 봤고 최근에 둘이 선을 넘는 장소까지 가는 걸 두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두말할 필요 없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확신에 찬 말을 하니 정말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둘째는 믿었는데 배신감까지 느껴지더군요. 일단 둘째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고 아무한테 아직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첫째 며느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혹시 동서가 도련님이 바람핀다고 와서 울고불고 그랬죠? 너가 그걸 어떻게 하니? 어머니, 그거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도련님이 바람핀 것도 아니에요. 이건 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희한하더군요. 그래서 너는 이걸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첫째 며느리 말로는 그 헤어숍 원장이 한 다리 건너 아는 지인이라는 거예요. 방송 코디할 때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이였고 몇 번 프로젝트도 같이 했던 사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서로 연락이 없다가 첫째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오고 나서 우리 집을 오다 가다가 우연히 헤어숍 원장을 다시 만나게 됐고 가끔 안부도 묻는 사이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그 헤어숍의 둘째 며느리가 쳐들어와서 야, 여기 사장년 나와. 네가 우리 남편을 꼬셔내? 이러면서 몸싸움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헤어숍 원장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그냥 둘째 아들놈도 단골이고 가끔 헤어 컬러에 대해서 물어봐서 몇 번 알려준 것 외엔 별일도 없다는 겁니다. 둘째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첫째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둘째 아들놈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었죠. 너 사실대로 말해. 안 그러면 이 사실을 아버지한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망신이니?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혹시 멀쩡한 아내를 놔두고 헤어샵 원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맞니? 응? 아니지? 엄마가 오해하는 거지?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펄쩍 뛰면서 다 뻥이라며 둘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내용은 첫째랑 똑같이 말하더군요. 자기는 거기 단골일 뿐이고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대신 저번에 동네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술 마시는데 헤어숍 사람들이 왔길래 그냥
얼결에 합석해서 술 한잔 마신 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만 다 합쳐서 8명 가량 됐고 따로 만나서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다며 선을 확 긋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솔직히 말해주렴. 엄마는 너 말을 믿지만 확실히 하려는 거야. 진심이니? 진짜니? 아, 맞다니까요. 엄마, 전 그런 놈 아니에요. 지금 마누라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솔직히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여자 수면제 없으면 잠도 못 잘 정도로 신경쇠약에 성질도 이상해졌어요. 아들이 열변을 토하면서 말을 하는데 솔직히 뭔가 이상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둘째 며느리가 끼면 이상하게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누군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실체가 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젠 아들놈까지 바람피네 어쩌네 이러니까 이건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들은 집에 가라고 해놓고 며느리 뒷조사를 좀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탐정도 아니니까 공권력을 투입할 수는 없고 대신 제 인맥을 총동원하기로 했죠. 제가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길 좋아해서 각종 모임에 발을 걸쳐놓은 터라 인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변에 싹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 최근에 우리 둘째 며느리를 봤다는 사람, 둘째 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제대로 뿌렸습니다. 연락이 여기저기서 오더군요. 그동안 보긴 봤지만 괜히 말하기 어려워서 혹시나 우리 집에 분란 일으킬까봐 말을 안 했다면서 여기저기서 제보 전화와 문자를 보내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보는 척, 관심 없는 척해도 진짜 남의 사생활에 관심 많고 참견하기 좋아하잖아요. 다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더군요. 근데 제보 전의 90% 이상이 둘째 며느리를 봤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피면 아들놈이 어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며 여자 만나고 다니는 제보 전화가 많아야 할 텐데 그것보단 오히려 며느리 제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별 시덥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유독 어떤 제보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청평 유원지에서 둘째 며느리 닮은 사람이 웬 남자랑 있는 걸 봤다. 경기도 어느 지역 휴게소에서 웬 남자랑 있는 걸 봤다. 이런 제보였습니다. 거참 신기하더군요. 사실 둘째 며느리는 회사를 다니느라 설렁 바람을 피우더라도 경기도까지 가면서 남자를 만나러 다닐 틈이 없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냥 닮은 사람이려니 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보해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대부분 내가 시력은 좀 떨어져도 하루 건너 하루 보는 니네 며느리 몰라볼까봐? 틀림없다니깐. 웬 남자랑 다정하게 여기저기 구경하고 물고 애교 부리는 거 다 봤어. 근데 괜히 이야기하면 집안 난리 날까봐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이러는 겁니다. 요거 참 수상하더군요. 목격자들은 둘째 며느리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좀 며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헤어숍에서 명예훼손을 했네 어쩌네 하면서 둘째 며느리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져서 경찰서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우리 나이 때 경찰서 들락날락하는 거 괜히 무섭고 자식놈이 그렇게 되니까 가슴도 덜컥 내려앉게 되잖아요. 게다가 둘째가 오죽하면 그 난리를 쳤을까. 누명을 쓴 건 아닐까.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히려 둘째 며느리에게 미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첫째가 이번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본다며 연락이 왔길래 이참에 차라리 둘째 오해를 풀어주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놈 바람피는 걸 바로잡으려고 헤어숍까지 가서 난리를 쳤는데 이젠 고소까지 당해서 경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누명을 좀 풀어주면 좋겠다. 아들놈도 이참에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고 첫째에게 싹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헤어숍 주인이 아는 지인이라고 했으니 첫째가 말을 전해줘서 헤어숍 주인이 고소를 좀 취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어머니, 도련님이 바람필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답답해. 그리고 그 헤어숍 그 친구도 그럴 애가 아니에요. 걔도 버젓이 남편 있고 잘 나가는 아이인데 왜 그러겠어요?
이러면서 아들놈 편을 들어주긴 하는데 저는 마음이 싱숭생숭한 겁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 이 말을 털어놓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둘째 며느리가 억울하게 누명 썼다고 생각하면 그냥 너가 해결해줘. 이건 어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거 전문으로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거든? 지인의 말을 정리하자면 흥신소에 연락해서 이참에 둘째가 바람을 피는지 진짜로 둘째 아들이 바람을 피는지 확실하게 증거를 모아보자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아는 흥신소라 시간은 넉넉히 잡고 확실히 해줄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둘째 며느리에게 미안한 것도 있고 혹시나 누명 쓴 거면 벗겨주고 싶고 아들놈도 누명을 벗겨주고 싶고 진짜로 바람핀 거라면 따끔하게 혼내주는 게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진실은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났나 흥신소에서 증거사진이라고 보내왔더군요. 근데 그걸 보고 놀라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이 2장이었는데 세상에나 아들놈이 웬 여자랑 업소에 들어가는 사진이 몇 장 있는 겁니다. 아들놈이 바람피는 것 같긴 하더군요. 근데 그게 헤어숍 원장이 아니라 웬 다른 여자랑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다시 한번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놀란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가 바로 동네 지인의 딸이었어요. 이거 참 이상한 기분이더군요. 제가 아는 사람의 딸이 제 아들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도 충격이었고 게다가 여자아이가 동네에서 좀 날라리로 소문난 여자였거든요. 속된 말로 해픈 여자였는데 그런 여자랑 우리 아들이 그런 사이라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또 충격적인 것은 다른 사진에 찍힌 둘째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선을 넘으려 건물 안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둘 다 맞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더군요. 근데 이 사진을 첫째가 같이 본 터라 첫째는 뭔가 미안해하면서도 뭔가 자신의 찬 어투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도련님이 바람을 피는 것 같긴 한데 둘째도 가증스럽지 않나요? 지도 바람 피면서 어쩜 뻔뻔하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첫째가 계속 조잘대고 말하는데 정신만 사납더군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며칠 드러누웠고 아직 영문도 모르는 남편은 제가 싸돌아다녀서 아픈 거라며 계속 놀리는데 너무 밉상인 겁니다. 밤에 누워서 이게 무슨 망신이고 이걸 앞으로 어쩜 좋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맞바람 피는 아들과 며느리일 줄이야. 아침 방송에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어쨌든 제가 다시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일단 아들을 불러다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니네가 서로 이러고 있다. 니네가 서로 믿질 못하고 다른 사람과 이러고 지내고 딴 사람을 품고 살고 있어. 야 이것들아. 이거 보고 이혼할 거면 차라리 이혼해라. 하면서 사진을 확 뿌렸죠. 아들은 엄청 놀라더군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는 바람을 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또 뭔 소리인가 싶었어요. 틀림없이 선을 넘는 업소에 들어가는 사진인데 무슨 소리냐며 화를 냈더니 이건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무인텔이라 기계 설비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너 혼자 들어가야지. 이런 애랑 왜 들어가? 너 얘가 누군 줄이나 알아? 내가 아는 지인의 딸이야. 그리고 너 얘가 어떤 애인 줄 알아? 알아요. 너무 잘하니까 아무렇게 의심 없이 들어가죠. 그날 무인텔 시스템 봐줄 게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하니까 그 동생이 그런데 가본 적 없는데 시스템이 신기하다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잠깐 들어간 거예요. 참 변명치곤 기가 막히더군요. 아무리 자식놈이지만 이걸 변명이라고 믿어야 할지 어떨지. 근데 아들놈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에? 어쩐지 그날 갑자기 걔가 저한테 들이대고 무인텔 쫓아 들어간다고 따라붙길래 뭔가 수상해서 저도 다 녹음해놨거든요. 이러면서 녹음기를 들려주는데 세상에나 아들과 그 해픈 여자아이랑 대화가 다 녹음이 돼 있더군요.
심지어 무인텔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들은 단호히 "아이 그만 가. 왜 이래?" 식으로 손을 긋더니 그럼 시스템만 보고 싶으면 오라고 하는 소리까지 다 녹음되어 있고, 심지어 아들은 무인텔에 들어가선 영상까지 찍으면서 정확하게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증거까지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날 뭔가 찜찜해서 제가 영상까지 녹화하면서 "너랑 나랑 이상한 관계 아니니까 혹시 오해를 안 사려면 이렇게 영상 녹음하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 동생이 그냥 나갔어요. 찜찜해서 영상 남기길 잘했네. 안 그랬으면 진짜 불륜인 줄 오해할 거 아니에요. 이러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믿음이 가더군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혹시 이거 아내가 뒷조사한 거예요?" 아니, 나 아는 지인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럼 그 여자애는 갑자기 왜 나한테 그날 들러붙어서 꼬리를 흔든 거지? 요새 마누라가 이혼하자고, 제가 바람 폈으니 위자료 내놓고 이혼하자고 그래서 증거 없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증거를 억지로 만들어서 위자료 뜯어내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인의 딸을 만나서 계속해서 추궁했죠. 어차피 한 달이 건너 다 아는 사이고, 제가 그 지인네에도 이것저것 해준 터라 지인은 자기 딸을 붙잡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너 누구 부탁받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니? 계속 하소연하니까 그 지인의 딸이 못 이기는 척 솔직히 말을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에게 자기 남편 유혹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가증스런 둘째 며느리더군요. 너무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 아들이 불륜인 것처럼 꾸며서 위자료 뜯어내려고 했던 속셈이었던 거죠. 어쨌든 며느리도 이상한 남자랑 업소 들락거린 사진이 있으니 일단 며느리도 불러서 추궁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을 보더니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래서 세기를 박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확한 증거도 있고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심지어 너가 꾸민 짓이라고 증언까지 다 했다. 너 이실 직고 안 하면 바로 사기죄로 깜빵 보낼 거니까 솔직하게 말해. 너 바람난 놈하고 살려고 우리 아들한테 위자료 뜯어내려고 한 거지? 그래서 불륜인 것처럼 증거 만들려고 동네 해픈에 꽂아서 남편 꽂아달라고 부탁한 거 맞지? 제가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니까 며느리가 끝내 울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렇게 순딩이의 착한 며느리가 이런 계획까지 세우며 사기칠 생각까지 했다니 너무 놀란 거예요. 둘째 며느리는 그냥 우리 아들이랑 사는 게 이제 싫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서 이 일을 꾸몄다는 겁니다. 솔직히 처음엔 진짜로 헤어숍 사장하고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수면제 없인 잠을 못 잘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약간 의부증 증세까지 있었는데 그건 자기가 봐도 불륜이 아닌 것 같고 이참에 아예 꾸며서 이혼 기책 사유를 아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위자료 받아서 불륜남하고 재혼할 계획이었다고 다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아무리 남편이 싫어지고 다른 놈이 눈에 들어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있는지 제 기준으론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소시적 성질과 힘이 불끈 솟아서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서 확 당겼죠.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는데 그냥 기분 같아선 확 패대기를 치고 싶었지만 꾹 참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냥 합의 이혼해라. 어차피 니네 둘이 신용도 깨지고 부부로서 의리도 깨졌으니까 위자료고 뭐고 서로 책임 없이 성격 차이로 그냥 이혼해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버렸어요. 물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런 며느리년을 가만히 뒀냐고 저보고 바보 같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동네에 제가 소문난 여자라서 괜히 이런 것까지 며느리 뒷생활 밝혀지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냥 성격상 안 좋은 걸로 조용히 이혼시키면 아들도 그리고 며느리도 다음 사람 만날 때 수월할 거고 조용히 묻힐 것 같아서 고소나 서로 계산 안 하고 이혼시키는 게 맞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걸 한 남편은 길길이 날뛰고 둘째 사돈댁에 한마디 안에 만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조용히 닦고 서로 합의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지가 잘못한 게 많고 여기 선에서 끝나는 게 다행인 줄 아니까 조용히 물러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좀 정리가 된 후에 첫째 아이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어쩌면 첫째가 좀 경박스럽다고 은근히 무시했던 면이 있었는데 이젠 그러지 않으려고요. 좀 허풍 있고 좀 드세더라도 남편 잘 위하고 시부모님에게 잘하는 며느리가 최고란 생각인지라 요즘은 첫째 며느리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열심히 자기 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호되게 당하더니 이젠 여자의 여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모 입장에선 빨리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 뿐이네요. 어쨌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